게요. 두 번째, 종탑 아래에서 형사 방법을 중심으로 서사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사갈래구나. 쌤 방금 소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소설은 서사갈래의 일부 하위갈래죠. 서사갈래의 작품에서 구성요소와 전체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구성요소와 소설 전체는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잘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단원 읽기 다음 사진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상상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전쟁터에서의 아이들이 철모를 쓰고 있는 모습은 과연 뭐 때문일까 상상해 보시고 맨 밑에 참고 자료 제목 종탑 아래에서의 의미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별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은은 종탑에 종을 울림으로써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합니다. 종탑은 종소리가 울리는 구원의 공간으로 종탑 아래에서라는 제목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된다는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싫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받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종탑 아래에서 유능길, 해제,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워볼까? 이 작품은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니까 역순행적 구성이겠구나. 최건호, 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액자 소설이다. 액자 소설이라는 소설 형태, 구성의 형태는 중요합니다. 전북 익산에 살던 나는 전쟁의 상처로 눈이 먼 명언을 만나 호감과 연민을 느끼는데 두 사람은 함께 교회 종탑에서 종을 울리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내화고 이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갖게 되는구나. 내가 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종소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바라는 명은의 소망을 담고 있어 독자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또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 종소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바라는 명은이의 소망을 담고 있다. 다시 오른쪽으로 잠깐 올게요.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외화, 바깥 이야기 속에 내화, 내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갑 정도의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 시절 나와 명은이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니까 과거,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역순행적 구성. 밑으로 내려오죠. 소설의 복선 부분이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해주는 부분. 걔네들을 복선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하굣길에 평소와는 평소에도 몇 번은 간 적은 있지만 먼 길을 애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내가 계집애 명은이를 만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개연성이란 단어 뜻은 뭐예요? 그런 사건이 왠지 있음직한, 그럴듯한데, 앞뒤가 맞아지고 있어. 뜬금없지 않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한 단어를 개연성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소설 들어가기 전에 밑으로 잠깐 내려오셔서 제재계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액자소설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상징적인 소재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히 종소리 같은 것들, 향토적, 익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골스럽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야기를 전달하는 누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고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배경은 한국전쟁이고요. 한국전쟁은 50에서 53년 동안 있었고요. 전북 익산 시내입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놓으셔야 되겠지. 사랑과 연민을 통한 전쟁의 상처 치유. 하지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연민을 상징하는 소재, 누구? 종소리라는 걸 알고 있죠. 위로 올라가서 본문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품이 교과서에 많이 나타나 있기,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이 파일은 발단, 전개, 위기, 그리고 절정, 결말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 학습 활동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5개의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걔네들 확인하시고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울까?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목요일 운동장에 모여서 돌아가며 옛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 마지막 순서로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최건호가 나서서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 외화의 최건호는 내화로 들어가면 이제 주인공이 될 거죠. 최건호, 내화의 서술자가 될 것이다.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계집애를 본 것은 봄볕이 단양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나, 이 작품의 서술자.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이제 그 길로 못 돌아오네. 돌아와야 되겠지. 나는 그날로 하굣길에 일부러 네 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을 애둘러 향하고 있었다. 먼 길을 애둘러 향하고 있었던 이유는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애둘러 집으로 향하기, 돌아서 갔기 때문에 다시 명선이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지.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직한 벽보들로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의 내용이 뭔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벽보에는 최근 전황들이 주먹덩이만한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서 전황? 전쟁의 상황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이 전쟁 당시, 한국전쟁, 6.25 전쟁 당시였구나를 알 수가 있지. 지나가는 행인들은 게시판 앞에 한참 붙들어 놓고 있었다.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내면화되고 있었습니다. 눈만 돌리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벽보의 내용은 뭐가 있었나 살펴봅시다.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도하, 압록강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졌 따위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게시판에서는 전쟁의 전황을 보여줍니다. 만세주장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의 전황을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술 만드는 데에서 술 만들려고 이제 밥을 해 놓으면 그 밥 훔쳐 먹으러 가는, 신나. 나름대로 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일종의 이벤트 같은 날이겠죠? 최근의 전황, 그 근처에 게시판이 있었나 보지. 옆에 문제 좀 확인할게요. 이 글에서 소설의 시대적 배경면 언제? 50에서 53년 전쟁이 있었던 당시죠. 시대적 배경, 전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는 뭐 있습니까? 4번, 전황,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상황. 2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두밥 훔쳐먹기로 했어. 최근의 전황을 접할 수 있는 날이었었지. 근처에 게시판 붙어 있었겠죠 뭐. 정답은 5번. 집에 갈 때 시청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청 담벼락에 세워놓은 게시판에서 최근의 전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좀 속상하죠.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봄이 되면서 미친 듯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나 봅니다, 중공군이.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계군 몇 개 연대를 섬멸, 완전히 다 죽여버렸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는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등등
벽보들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1사후퇴를 거쳐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서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빠진다라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새로 땅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고 북괴군, 중공군은 계속 지고 있대. 이게 앞뒤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네요. 어디? 승전 소식만 전하는 편파적인 내용. 전쟁이 진행되면서 좌우익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38선 이남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북괴군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기는 소식만 전해주어야 되겠지.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어 벽보를 읽는 중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몽땅 씨를 말리는 것이다. 시원스럽게 대답을 했다. 그럼 괴멸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아저씨는 뜸을 들이더만 씨만 남기고 모조리 다 때려잡았다 라고 일러주었다. 결국엔 아저씨가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저씨가 쓰는 어휘를 봐도 몽땅 씨를 말린다. 모조리 다 때려잡는다. 말이 너무 거칠지 않아요? 선멸, 괴멸 이런 단어들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잔인한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즉,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착한 본성을 악하게 만드는구나. 전쟁의 폐해 정도가 되겠죠.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의 뜻을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내면서 쥐방울 만한 녀석이 조만한 놈이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냐? 라고 물으면서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사정없이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화를 냈을까?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왜? 전쟁은 너무 잔인하고 살벌한 거니까. 전쟁의 냉혹하고 잔인한 실상을 어린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만은 전쟁의 이런 괴로움과 잔인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었다. 아버지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꾸 안 알려준다.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윽박지르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엿보이고 있음. 왼쪽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50년 한국전쟁 당시죠. 중공군 개입으로 38선 사이에 남북 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때 고지탈환하는데 오늘은 북한군이 내일은 남한 국군이 고지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죠. 작품에 드러난 시대 사회적인 배경, 밥을 훔쳐먹을 정도로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다. 전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당시 남북 사이의 이념에 대한 대립이 극심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선멸, 괴멸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한국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다. 이거 실제 지명인데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준다. 체크.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무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왜? 장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였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면 그림이 엄청 잘 나와 있죠? 밑에 이렇게 보면 관사가 있고 여기에 그러네 담벼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책이 있죠. 여기에다 이제 나뭇가지로 드르륵 드르륵 걸어가면서 긁으면 소리가 나는 거. 그게 재밌다는 거지.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다다다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었다. 따발총. 오른쪽엔 설명 나와 있는 거 잠깐 보면 나뭇개비로 철책을 치면서 나는 타다다다 소리를 따발총 같다고 하였는데 따발총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사용하던 총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요즘 따발총이란 말을 쓰지를 않잖아요. 관사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깜짝 놀라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나타났나 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횡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사람이 있단 얘기죠. 공간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새로운 사건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나하고 동갑도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 한 계집애가 왠지 전쟁 시기에 어려웠던 그런 아이들하고는 옷차림이 좀 다른데 한 손에는 하얀 고무줄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었다. 왜 그랬을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하얀 공을 또르르 굴리면서 말을 했다. 나비야, 나비야.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췄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거리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녀와 나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때였다. 나비는 얼룩 고양이였구만.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 위에 잔디밭 위로 햇솜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 공을 향해 달려왔다. 얼룩 고양이 이름이 나비였었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있는 웬 낯선 사람, 나를 그렇게 발견하고 갑자기 다름질을 멈췄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다보았다. 그치, 고양이 입장에서도 나를 처음 볼 거니까 경계하겠죠. 나는 뾰족한 근고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익산 이 시골에 있기에는 아이가 너무 깔끔하게 잘 옷을 입고 있거든. 그리고 서울 애기들은 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야.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는데 서울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니들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울 애들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서울촌 놈들.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더니 그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배기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인데? 어머, 거기 누구? 인기척을 느낀 소녀가 말하죠.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닮아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치기 시작했었다. 왠지 당황하기도 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가? 계집애의 눈길이 바로 요 부분이죠.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였었던 거죠.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 3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승전 소식만 벽보에 적힌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 왜? 늘어나는 땅이 없으니까. 전쟁 중이지만 나는 어린이다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 따발총 소리 다다다다다. 당신은 전쟁이 38선 사이를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 땅을 서로 누가 더 많이 먹냐 아니냐 그런 것도 없었죠?
시골 소년인 내가 서울 아이들에게 느끼는 부러움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에이, 부러움의 감정이 아니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서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시각과 우월함이 나타나 있지.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확인하시게 4번 되겠죠? 아버지는 전쟁과 관련된 극단적이고 잔인한 표현들,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선멸, 괴멸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4번 내가 익산군수 관사의 정원에서 처음 본 장면은 뭡니까? 처음 보는 동갑내기의 계집애가 양팔을 뻗고 도로 쪽으로 다가오며 고양이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지. 4번 답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체크해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뒤에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관사가 있고요. 여자아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공이 요쯤에 가까이 있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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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발총 소리 내는 장막이 있고 오른쪽 36페이지 왼쪽 위로 올라올게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었어요? 전황을 알리는 시청 게시판 벽보에 행인들이 읽고 있고 만세주장 고두밥을 아이들이 훔쳐먹고 내가 괴멸 선멸과 같은 무서운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전쟁 당시 전북 익산. 전선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전한 곳이죠. 전쟁의 피해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마을까지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러네. 여기 이 시골만큼은 전쟁 모를 것 같았는데 전쟁의 폭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왼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소녀에 대한 첫인상, 괴상한 자세, 원피스 단발머리, 서울아이라고 단정했고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 바보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시골 소년인 나는 서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박질,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소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났습니다. 너무 놀랬거든.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발단 부분 마무리 지을게요. 거긴 누구?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너무 무섭지 않을까?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그러네요.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였었네요.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며 다름질을 놓기 시작했다. 도망갔죠.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당달, 봉사다. 겉으로 보기엔 눈이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났다. 그만큼 놀라고 그 놀람이 강렬했다죠.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만큼 나 다시 소녀와의 만남이 매우 강렬했었다. 이런 이야기였었던 거죠. 어쨌든 소녀가 옆에 밤이 깊도록 소녀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만큼 소녀의 모습이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종탑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전개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뿅!